한국산이라고요? 이게 정말로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월요일 아침, 금융가의 심장이 멈춘 듯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전자기기 유통업체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 연간 매출 50억 달러를 자랑하던 거대 기업이 단 하루 만에 휘청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자기기 업체 CEO는 기자들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해명했습니다. 시장 수요를 과소평가한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사소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작은 매장에서 판매된 전기밥솥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6개월치 물량이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요? 한 블로거가 올린 리뷰 하나로 시작된 이 소문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제품을 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렸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부터 두바이 왕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이 전기밥솥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밥솥 하나가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 걸까요? 저는 마크 제프리, 미국 최고의 바이어로 불리며 10년간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제가 다룬 제품은 늘 성공했죠. 유럽 최고급 브랜드를 미국 시장에 도입하며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회의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크,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재무팀 애니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산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품이요? 그 나라에서 고급 전자기기를 만든다고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매운 음식과 드라마 정도였죠. 애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욕 한인타운에서 이 전기밥솥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세요? 그중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도 있다고요. 농담이죠. 한인타운에서 사는 물건이 월스트리트에서 인기라니요. 애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직접 한인타운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길, 저녁 7시, 뉴욕의 퇴근길은 늘 분주했습니다. 택시에 앉아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산 전기밥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서양인들로 가득 찬 매장, 그리고 매장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이름들. 이걸 사려고 이렇게들 몰려든다고요? 그곳은 마치 명품 매장처럼 북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제품이 바로 오늘 하루 2,000개가 팔린 전기밥솥입니다. 매장 직원이 소개한 제품은 작은 디자인의 전기밥솥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직원이 시연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밥솥은 쌀의 종류와 물의 양, 심지어 기후까지 고려해 최적의 밥을 짓습니다. 전통 가마솥의 기술을 그대로 현대화했죠. 그 밥솥에서 나온 밥을 한 입 먹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번쩍였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제부터 저는 상상도 못했던 모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마크, 당신이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구매 책임자로서 미국의 프리미엄 전자기기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작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우리는 한국산 전기밥솥이라는 존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산 전기밥솥이라니 농담이겠지. 그러나 그 밥솥은 우리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고객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두바이 왕실부터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까지 모두 이 밥솥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온 밥솥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입국 게이트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짐 찾기 시스템, 로봇 안내원,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무인 환전기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기밥솥 혁신의 현장을 안내할 제 가이드였습니다.
서울 키친에서 저를 설득했던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크 씨, 부산에서 한국의 진정한 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속열차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QR코드만 있으면 티켓 없이도 탑승이 가능하다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화가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죠. 기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고 승객들은 각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량 내 와이파이 속도도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전기차, 충전소와 초연대식 건물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에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기 풍경은 참 독특하군요. 전통과 혁신이 동시에 보이다니.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부산에 도착하면 더 많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도시 곳곳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도 보였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부산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죠. 이제부터 보시게 될 곳은 한국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를 잘 보여줄 겁니다. 택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골목과 한옥 스타일의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부산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장이 우리가 찾는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기밥솥 이야기가 시작됐다고요? 시장 입구는 오래된 간판들과 천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은 활기차게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손님들은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고 가이소. 싱싱한 물건이라에 그 순간 전통시장이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들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이런 디지털화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시장의 한 가게에서는 상인이 태블릿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QR코드로 결제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기밥솥 기술이 시작됐다는 게 믿기 어렵네요. 저는 점점 이곳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전기밥솥의 첫걸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함께 전통 가마솥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신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고 가게 한가운데에는 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어서 들어오이소. 김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민지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마크 제프리 씨입니다. 민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마크 제프리 씨예요. 한국 전기밥솥 기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김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소. 이게 우리 아들이 만든 첫 번째 전기밥솥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작은 공방에서 가마솥을 들여다보며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각종 도구들과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통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기술을 현대화하려고 했어요. 가마솥 밥맛을 전기로 낼 수 있을 리 없다는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앨범을 넘길수록 한 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전통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가마솥이 있었고 그 옆에는 늘 김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소. 이게 우리 아들이 완성한 첫 번째 전기밥솥입니다. 앨범 속 마지막 사진에서 김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은 완성된 밥솥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니 다들 웃었죠. 하지만 결국 이 밥솥이 오늘날 전 세계가 찾는 기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낡은 가마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가마솥이 바로 그때 연구에 쓰였던 겁니다. 우리 아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걸로 만든 밥은 정말 맛있었지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드님은 전통 가마솥의 열전 도율과 조리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전기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기술이 오늘날 AI와 결합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김 할머니는 작은 상자에서 더 낡은 도구들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들이 연구할 때 썼던 열분석기입니다. 평범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이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도구를 손에 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밥솥은 제품이 아니라 그의 철학입니다. 그녀의 말은 가전제품 이상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밥솥은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이 밥솥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전통의 가치는 빛을 잃지 않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이 밥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보셔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으로 발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시장 뒤편의 연구소로 향하며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전통을 현대화했는지 직접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민지와 함께 시장 뒤편에 위치한 작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전기밥솥 기술이 탄생한 연구소입니다. 처음엔 작고 허름했지만 지금은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죠. 건물 외관은 투박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전통이 데이터로 변환되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민지가 저를 연구실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전기 밥솥이 놓여 있었고 각 밥솥마다 다르게 조리된 밥이 담긴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밥들은 모두 같은 쌀로 지어진 겁니다. 하지만 온도, 습도, 물의 양 등을 다르게 설정해 다양한 맛을 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 전통 가마솥의 조리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가마솥의 열전 도율, 불 조절 방법, 쌀의 물 흡수율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와 동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밥맛을 구현하는 게 아니군요. 이건 과학입니다.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조리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연구원들은 저를 실험실의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통 조리 과정을 학습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전통시장에서 촬영된 상인들의 조리 동작이 3D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인들의 손 동작, 재료를 다루는 방식, 심지어 밥을 젓는 방법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전통 가마솥의 맛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있죠. 한 연구원이 전기밥솥을 작동시키며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밥솥은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AI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리 방법을 선택해 최상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밥솥에서 나온 밥을 한 입 먹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가마솥 밥맛이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전기로 가능하죠?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천 번의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연구소의 벽에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와 한국 전통 요리의 특징들이 비교 분석된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밥을 짓는 기술만을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을 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죠. 민지는 벽면에 걸린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전통시장에서 가져온 낡은 가마솥과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마솥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전기밥솥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비밀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전기밥솥입니다. 지하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밥솥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세련된 외형을 자랑하는 이 밥솥들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현지 쌀과 물의 특성에 맞춘 최적의 조리를 제공합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밥솥을 원격으로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는 밥솥이 현지 날씨와 고도, 습도를 분석해 물의 양과 조리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입니다. 저는 차세대 밥솥을 바라보며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가 저를 한쪽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 주방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밥솥을 넘어 주방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모든 주방 기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사용자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자동으로 조리되는 모습과 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아시겠죠?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기밥솥은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니군요. 이건 전통, 혁신, 그리고 미래의 상징입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할머니와 연구소에서 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구나. 이제 글로벌 마켓의 이사회에서 제가 본 것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부산을 떠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보여준 전통, 연구소에서 본 혁신, 그리고 차세대 밥솥의 가능성까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히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곧 소집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본사로 향하는 길. 저는 다시 한번 부산에서 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보고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건 밥솥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김할머니의 가마솥 이야기부터 연구소에서 본 차세대의 기술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은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조리법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혁신 제품입니다. 몇몇 이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크,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의 조지루 씨와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이 따를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객들에게 혁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밥솥은 그 답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부산에서 확인한 실시간 시장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 전기밥솥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급 브랜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가치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띄운 영상에는 뉴욕 한인타운의 작은 매장에서 한국 전기밥솥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한국 전기밥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밥솥은 전통과 혁신, 그리고 고객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들은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긴 순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이렇게 확신하는 걸 본 건 처음이군.
하지만 우리는 이 제품을 도입할 여유가 있을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저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성공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전기밥솥은 글로벌 마켓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상징합니다. 전통을 현대화하고 혁신을 고객 경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마크. 이번에는 자네의 판단을 믿어보지. 한국 전기밥솥 도입 프로젝트를 승인하겠네. 한국 전기밥솥의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협력하던 일본 조지루 씨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을 강조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스토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가치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해요. 출시 첫날, 글로벌 마켓의 웹사이트는 한국 전기밥솥을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폭주했습니다. 주문량이 서버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IT팀에서 긴급히 대응하는 동안 저와 팀원들은 긴장 속에서 첫날 판매량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5만 대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고 SNS에서는 고객들의 후기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달 뒤 한국 전기밥솥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 알랭 디카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밥솥은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입니다. 두바이 왕실에서는 이 밥솥을 주방 전체에 도입했고 유럽과 중동의 고급 호텔들은 앞다투어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마켓은 한국 전기밥솥의 성공으로 매출을 크게 회복했고 저는 회사의 전략 책임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부산 전통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글로벌 마켓 본사 대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전기밥솥 판매 현황과 시장 점유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35% 돌파, 유럽 25%, 중동 20%를 기록했습니다. 마케팅 책임자가 보고를 마치자 회장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 자네가 이끌어온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야. 제품의 성공을 넘어 우리 회사의 방향성을 바꿔놓았네. 이사회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부산의 작은 시장에서였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김할머니의 환한 미소와 연구소에서 보았던 혁신적인 밥솥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전통시장 혁신 박람회 초대장.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민지였습니다. 초대장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크 씨, 다시 한번 부산에서 만나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혁신을 보게 될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산 전통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곳곳에 첨단 기술의 흔적이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마크 씨. 이번에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박람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전통시장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김치를 담그는 기계, AI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된장 발효기, 그리고 스마트 주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전통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박람회를 둘러보던 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고 옆에는 그녀의 아들이 만든 전기밥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마크 씨.
이 밥솥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하던 말을 기억하시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김 할머니는 박람회에 전시된 최신 전기밥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밥솥은 우리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랑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민지는 저를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부산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고층 빌딩의 한 층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통시장 혁신본부입니다. 여기서 전통시장과 기술의 융합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민지는 커다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통시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시장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디지털화해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은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글로벌 마켓과 한국 전통시장 혁신본부는 정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한국 전통시장에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전기밥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국의 전통 요리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자가 어디서든 현지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나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가게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밥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씨,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품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 한국 전통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은 저와 글로벌 마켓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함께 나아가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한국 전기밥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전통과 혁신이 만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기술과 전통이 더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놀랍고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